그래서 가급적 고객의 VOC는 로데이터, 그냥 고객분이 쓰신 그대로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예 그냥 네. 원래 그거 다 읽으세요? 네,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이 남기신 글에 들어가서 그냥 네. 대표나 아라부터 시작 다 읽고요. VOC 중에서 제일 심한 거 뭐였어요? 제일 심한 것 중에 대체로 뭐 김슬아 대표가 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안녕하세요. 마켓컬리 김슬아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엄청 여러분들 막 기다리셨을 텐데 우리 교수님도 좀 인사 한번 또 해주세요. 예, 전에 오셨지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렌드 코리아 쓰는 김난도입니다. 정말 창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김슬아 대표가 나오는 즉시 다들 아마 다 이러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은 옆에서 김슬아 대표 혹시 얘기 안 하는 거 있으면 교수님이 제가 이 출제 책을- 많이 넣어드리고 자화자찬 또 하기 힘드시면 제가 그렇지 그런 거 네. 저는 막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이 네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네. 돈이 억수로 많아서 시작했나 보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쵸. 뭐, 누구 집 딸내미, 뭐. 누구 집 딸내미인가 보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그거 좀 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돈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별로 없고, 뭐 제가 저희 아버지 딸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사업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이고, 제가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네. 이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해결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 제가 이제 워낙 먹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해요? 네, 제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예전에 다른 직장을 다닐 때도 네. 돈 벌어서 그냥 먹는 데 다 썼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직장이라 하면 제가 네 군데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컨설팅 회사도 두 군데 이력서 다녔고 엄청 옮겼네. 그 직장들이 굉장히 업무 강도가 빡셌거든요. 오늘 안에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내일 뭐 먹지를 생각을 그 바쁜 와중에 뭐 네. 먹지를 생각해. 네네. 이야. 주로 이제 점심시간에 장 보러 갔다고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뛰어가서 이렇게 장 봐서 회사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 집에 갈 때 가져가고.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인터뷰할 때 처음 들었는데 제가 네, 처음 네,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짜장면 좋아한다고 중국집 다 열지 않는다. 맞아.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뭐 하다 보면 실패를 해도 배우는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몇 살이셨죠? 제가 결심을 했을 때가 이제 31살이었으니까 막 결혼하고 진짜 신혼이었습니다. 애기야 애기. 우리 큰애가 지금 31살이에요. 근데 애기야 진짜. 그래서 지금 창업하신 지가 이제 그럼 6년 차 되나요? 네, 맞습니다. 6년 차 됐습니다. 만으로 5년 딱. 교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마켓컬리는. 뭐 마켓컬리 인사이트라는 책을 이번에 네. 이제 쓰는데 책 쓸 때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 수를 교정 볼 때 제일 최신 버전이 지금 최근엔 얼마입니까? 저희 확보된 최근에는 거는? 500만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책 나오는 순간에 하니까 저도 몇 만이지? 뭐 이게 여쭤봐야 하는 지금은 그런 그러면-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진짜. 그럼 지금은 매출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최신 수치로 뭐 한 800억, 900억 뭐 이 정도 월 단위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 단위. 네네. 그럼 가장 궁금한 얘기 좀 하죠. 네. 그러니까 창업할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를 일단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키울 수 있었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철학이랄까 비결이랄까 있다면 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네. 사실 뭐 변함없이 이제 부끄럽지 않게 일하려고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엄청 잘 팔릴 것 같은 거죠. 뭐 옆에 회사에 잘 판다 그러고 대박 상품이고 하루에 10,000개씩 나간다 그러고. 근데 상품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아 이게 왠지 우리 고객들한테는 몸에 해로운 성분도 좀 들어가 있고 깨림잡게 있는 거죠. 그럼 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저희는 얄짤 없습니다. 그냥 안 팔아요. 네. 왜냐면 고객들은 싫어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기존의 회사들처럼 네.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서 돈을 잘 번들 어차피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비슷한 회사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 완전 다른 고객 경험이라는 건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으로서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건 거죠. 이게 이런- 배짱 있어요. 네, 예.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들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아무리 매출에 도움이 되거나 그럼요. 그래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예, 고객 위주로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물류센터에서 이제 한 명이 나왔어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 네, 저도 봤어요. 딱 한 명이 나왔어요. 마켓컬리는 그날 저녁에 바로 대표 명의로 어떻게 하겠고 그날 의심되는 상품은 전부 폐기하겠고 하는 정말 확실한 약속을 예, 정말 그 실천에 옮겼던 진정성 있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그 회사에서 확진자에 대해서 대응한 그것도 사실은 갑자기 임기응변식으로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닙니다. 이게 예. 기업 철학 전체에 이 김설아 대표의 이 진실에 근거한 그야말로 똥배짱이구나 이 사람이 엄청 배짱 있는 분이에요, 그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했던 지점이 그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 그 마장동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아, 네. 어떻게 그렇게 생산자를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고깃집을 굉장히 좋아했고 컬리에서 고기를 판다면 거기 걸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만 해도 이제 여러 번 찾아가고 뭐 정말 새벽에 나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저희 MD랑 뭐 계단 청소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계단 청소했다고요, 거기 가서? 거기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정육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물이 좀 떨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나 이제 새벽에 작업 끝나고 나면은 조금 청소에 대한 이제 수요가 보여가지고 저희가 뭐 청소도 해드리고 뭐 여러 번 찾아가서 저희 진정성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걸 꼭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한다. 그거 외에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장님은 왔을 때 별로 마켓컬리 뭔지 모르고 잘 안 좋아했어요? 아예 아직 서비스가 런칭하기 전에 찾아갔었기 때문에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셨고요. 존재가 네. 없었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사실은 그 절박했던 초심이 사라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되게 섭외하고 싶은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섭외가 잘 안 돼요. 근데 한 번 전화하고 마른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김설아 대표한테 이걸 배워야겠구나. 근데 될 때까지 가서 계단 청소를 하더라도 그 내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네. 네. 제가 보기엔 딱 하나입니다. 고객에 대한 열정. 그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우리 고객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 열정이 저는 오늘의 마켓컬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흔히 마켓컬리의 성공 요인 얘기할 때 이제 새벽 배송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업계에서 이제 첫 발상의 전환이죠. 기존 유통사에서 어떤 그 열정에 찬 기획자가 우리 회사도 새벽에 배송을 해야 된다. 만약 한국 최초로 제안을 했다면 너는 제정신이 아마 딸려서 했을 벤치에 거예요. 보냈을 거야 아마. 그 새벽 배송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내신 거예요? 제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일하는 여성이잖아요. 네. 일하는 여성으로서 이게 만약에 온라인에서 무언가 음식을 시켰을 때 뭐가 가장 불안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낮에 오면 그게 이제 직장에 간 상황에서 계속 문 앞에 그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택배 아저씨가 이걸 제대로 놓고 갔을까 뭐 안절부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낮에 받는 게 굉장히 불편하구나. 맞아요. 낮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침에 오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게 생산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구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 상품 품질 유지해서 갖다 줄 수 있어 좋은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간, 대체로 원하는 시간 밤이니까 원하는 시간에 주문하고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 이젠 거의 뭐 한 420명, 430명 사이 정도고요. 근데 이제 이 숫자에는 사실 물류센터에 계시는 저희 배송 매니저분들이나 그다음에 또 물류센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포함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1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앞으로 마켓컬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고객 VOC이고요. 근데 그거는 특히 요새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늘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면 그게 왜 그렇게 고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철학으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경험에서 온 거예요? 이게 제가 만족하려고 시작했던 비즈니스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고객이 만족하고 생산자가 만족하면 알아서 매출이나 뭐 다른 것들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 고객의 VOC는 로데이터, 그냥 고객분이 쓰신 그대로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예 그냥 원래 그거 다 읽으세요? 네,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이 남기신 글에 들어가서 그냥 네. 뭐 대표 나와라부터 시작 다 읽고요. VOC 중에서 제일 심한 거 뭐였어요? 제일 심한 것 중에 대체로 뭐 김슬아 대표가 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들으셨지만 아유, 제가 이 그죠. 대목에서 인터뷰하다 굉장히 감동 많이 받은 부분인데 네. 이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본인의 마켓컬리스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네. 이제 여쭤봤죠. 저는 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뭐 동기를 부여해서 이런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을 한 거예요. 85페이지. 저는 VOC 읽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최고 경제들이 VOC가 궁금하면 정리해서 갖고 와라 이러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주 날선 표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 거르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데 마켓 컬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VOC를 앞으로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루씩 조금씩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성장의 동인과 원천이 VOC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100명이면 100명 성공한 사람일수록 똑같이 말해요. 성공한 비결은 별로 없고요. 그냥 저는 뭐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그죠? 응? 그러면 네.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했던 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나는 고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 네. 라는 것. 6시에서 7시 사이에 늘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은 늘 항상 그 제일 나쁜 후기를 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얘기까지 안 하면 그냥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도 그렇지만 이제 컬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컬리라는 서비스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죠. 진정성이 있게 우리 서비스 사실 꽤 괜찮은데 네. 요거 고객의 주로 한두 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거든요. 그것만 딱 고쳐드리면 너무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는 꼭 챙겨보려고 하고 네. 토일도 안 빼고 열심히 가서 남편이 불만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보면 저도 그 사람인지라 남편의 VOC는 안 듣는 걸로. 남편의 남편의 VOC는 안 듣는 걸로. 매출에 큰 지장이 없으도록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너무 재밌어요. 몇 개 더 해봐요. 고객과 관련된 VOC 얘기, 읽고 교수님, 반찬 VOC. 용량 줄인 얘기나 오렌지 주스 판매 기한 만든 얘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아, 네. 사실 저희가 이게 다 VOC 기반으로 한 개선인데 VOC 기반 개선? 네, VOC 기반의 개선을 이제 늘 오케이. 하고 있고 네. 그 말씀하신 예시가 저희가 이제 오렌지 주스를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은 거를 판매를 하는데 최초에는 얼마나 저희도 돼요? 3일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입을 해서 거의 이제 즉시 팔아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 네. 높은 상품이긴 한데 당시에 워낙 초기였어서 저희도 판매 기한이라는 개념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근데 고객분이 이제 이걸 받으셔가지고 늘 이제 유통기한 이틀 남은 걸 저희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틀 남았겠거니 하고서 이틀째 드셨는데 알고 네. 봤더니 저희가 하루 남은 걸 보내드렸던 거죠. 물론 이게 유통기한 남은 걸 보내드렸으니 이슈는 없었지만 그래도 고객은 저희를 믿고 컬리가 이틀 남은 거 보내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드셨다가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걸 드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 판매 기한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이름도 없었지만 우리가 늘 고객에게 특정 기한 이상 남은 물건만 보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판매 기한이라는 걸 셋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유통기한보다 더 센 게 판매 기한이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걸 오. 하고자 했을 때 저희 내부에서 반대 정말 심했고요. 왜냐면 이거를 내부적으로 딱 찍는 순간 이제 재고관리팀에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업무를 해야 그렇지. 되는 거고 음. 발주도 훨씬 더 엄격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되게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마켓컬리를 해서 6년째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또 온라인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 분으로서 네네.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 좀 그 도움되는 조언을 좀 하나 해주신다면은요. 네. 사실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저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오프라인보다 훨씬 경쟁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온라인은 사람 수가 는다고
네. 매장을 늘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물론 서버비가 좀 더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동산 임대료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이거 사실 세 발의 피라서 어떻게 보면 언어가 확실해. 네. 세 발의 피. 그래서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확장성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디지털에서 요즘에 뭔가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더 도움되는 말이 있다면 네. 그 데이터와 기술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라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이 그 데이터를 주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맛없으면 그냥 나가시니까. 근데 온라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지점에서 그 데이터를 남겨놓고 가세요. 그렇죠. 심지어 저희한테 피드백을 안 주시면 SNS에서라도 남기시거든요. 그렇죠. CEO가 요즘처럼 디지털 기반 세상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꿰뚫고 있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상상력이 줄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내 삶의 태도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조를 지키고 뭐 트렌드에 내가 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건 가능하지만 누군가에게 사업을 하고 거기서부터 돈을 벌겠다는 건 내 고객의 변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시장 변화도 그렇고 고객이 바뀌었다는데 그럼 나는 내 방식만 고집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적어도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공부하고 계속 적응하고 아까 하루치의 혁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 하루하루 혁신. 마켓 관리는 뭐 스스로 본인들이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매일매일 VOC에서 나타나는 고객의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매일매일 트렌디한 변화를 하고 또 대표도 거기서 계속 그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진짜 교수님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 근데 진짜 예, 다 예. 이유가 있어요. 예, 그죠? 이유가 있죠. 그 요즘에 또 하나 여쭤보신 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아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에코프렌들리와 그 세이프티라고 생각해요. 네. 얼마나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로봇이 직접 배달을 한다는 동 사실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게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적인 재난을 당하다 보니 우리가 생전 안 생각하던 지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후변화에 대한 네네. 위험, 특히 마켓 관리는 사실은 업무와 되게 관련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VOC가 들어와서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던 VOC고 VOC를 받아들여서 포장법을 뭐 몇백 번을 진짜 바꿨고요. 그게 이제 뭐 결국에는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올페이퍼 챌린지라고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쓰겠다. 첫 번째는 친환경적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친환경이 비싸. 그러면 맞습니다. 물품 가격이 엄청 올라가야 돼.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포장재 업체랑 혁신적인 것들을 해서 그랬어요? 포장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다행이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포장재뿐만 아니라 저희의 공급망에 있는 저희의 생산자들도 가급적 종이 포장재를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전히 조금 챌린지긴 합니다. 그쪽은 어찌됐거나 생산자. 이제, 네, 생산자분들께서도 다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뭐 어렵죠. 쓰시던 게 있고 또 공장 설비가 거기 맞춰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종이가 확실히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고요. 지금 굉장히 짧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보신 거죠. 지금 네, 이제 맞아요. 올페이퍼 챌린지는 이제 종이는 재활용이 쉬우니까요. 그쵸. 포장의 쉬는 아마 지금도 이게 종착지가 아니고 마켓컬리 계속 실험하고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한테 가장 좋은 소재로만 보면은 종이더라고요. 이 종이가 이제 재생지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품질이 훼손이 안 되면서 재사용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위생적인 거는 한 번 쓰면서 쓰고 난 바로 재활용될 수 있는 이제 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종이 안에서도 혁신을 할 여지가 남아 있고 좀 더 줄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화두인 거는 맞고 저한테도 사실은 큰 화두이기는 합니다. 교수님이 저기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딱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되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네, 뭐 저는 이 책을 쓸 때 단지 마켓컬리라는 어떤 성공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쓰지는 않았고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크게 말하면 우리 사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영감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쓰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런
제 마음이 조금 통했으면 좋겠어요. 통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예. 저는 네. 막 두 분 사이에서 몸둘바를 너무 감동이네. 자, 그러면 우리 김수아 대표와 우리 김남도 교수님께서 두 분이 동시에 사인을 해서 이 책을 10분께 새벽 배송으로 보내드려. 와, 2만 원짜리 쿠폰이 여기 있습니다. 2만 원짜리 쿠폰. 자, 마켓컬리 쿠폰을 동시에 이 책에 이렇게 딱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컬리 마켓컬리 인사이트라는 책, 우리 김설아 대표님과 김남도 교수님이 사인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한번 갈까요? 네. 사지선다 중 하나를 맞추면 돼요. 네네. 저 먼저 가겠습니다. 마켓컬리 다운사이트. 자, 마켓컬리 업사이트. 마켓컬리 아웃사이트. 마지막 마켓컬리 인사이트. 자, 여러분 과연 제목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궁금한데.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자, 많이 여러분 댓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